안녕하세요. 평택에 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바로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대학교 졸업 후 바로 남편을 만났고, 이른 나이지만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이제 막 앞날이 창창한 제가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극도로 반대가 심하셨고, 전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부모님은 절 안 볼 생각까지 하시며 마음대로 하라고 화를 내셨고, 그때 당시 철도 없고 어린 나이 사랑이 뭔지 부모님 집에서 나와 제 멋대로 남편과 살림을 합쳤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전 어리석게도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또한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별 볼 일 없는 며느리를 좋아할 리가 없었고, 그저 저를 본인 아들 신세 망친 며느리라고만 생각하셨어요. 전 그렇게 힘든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벌을 받은 셈이죠. 네가 우리 아들 꼬셔서 집에 들어앉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앞날이 창창한데 아들을 꼬여내서 시집을 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희성 씨랑 저랑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건데 너무하세요 정말. 자기야, 그냥 이럴 땐 죄송하다고 해. 뭘 그렇게 말대꾸를 해. 가뜩이나 엄마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마.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너네 부모가 널 그렇게 가르치던? 하여간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집에 들어앉았으니 볼 게 뭐가 있어? 너라네 정말 진절머리 난다. 뱃속의 핑계로 우리 아들 신세 망쳤으니 넌 두고두고 우리 집에 희생해. 엄마, 그만해. 뭐 저런 애가 맑게 알아듣겠어? 안 봐도 비디오지. 남자 잘 만나서 신세 피려고 하는 애들 알잖아. 요즘 세상에 여자가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지. 어디 남자 하나 믿고 집에 들어앉아? 진짜 웃기는 기집애 아니야? 내가 속상해서. 우리 아들 취직하면 저런 애보다 헐 나은 애들이 줄을 설 텐데 왜 하필 저런 애가 들어앉은 거야? 희성 씨나 저나 뭐가 다르나요? 어머님 눈엔 희성 씨만 귀한 아들 같지만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한텐 귀한 딸이에요. 말이라도 못하면. 하여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낮엔 거실에 얼씬 놈아. 내가 너만 보면 혈압이 올라 쓰러지기 직전이야. 혼전 임신으로 살림을 합쳐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절 대놓고 무시했어요. 가진 게 몸뚱이라 몸뚱이 하나 믿고 본인 아들 신세를 망쳤다며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못 참을 것 같은데 그때 제 나이 23살. 참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았는지 정말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남편을 사랑했고 뱃속에 내가 책임져야 하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모든 걸 감내하려고 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따금씩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횡포를 견디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늘 제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언행을 스스럼 없이 하셨거든요. 21세기였지만 전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여자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었답니다. 어디 저런 애를 들어앉혀? 내가 너 그러라고 대학 보내고 공부시켰는 줄 알아? 네가 취직만 잘하면 저런 애 말고 아주 좋은 여자들이 줄을 쓸 건데 네가 뭐가 모자라서 네 인생을 망치려고 하니? 내가 너 볼 때마다 속상해서 말이 다 안 나온다. 지금이라도 당장 제대 보내고 새 출발해. 애는 네 알 바 아니잖니. 원하면 양육비라도 준다고 하고 끝내버려. 앞니 크게 내다봐. 조건이라면 저도 그렇게 좋은 조건 아니잖아요. 호르몬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엄마 눈에만 귀하고 잘난 아들이지. 남들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민주도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요. 귀한 자식인데 저렇게 부모랑 절연하고 이 집에 들어와 앉아있냐? 네가 어디가 어때서 남들 눈엔 성에 안 찬다는 거야? 덜 떨어진 놈. 여자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되겠어? 그래, 포기다 포기. 네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뭘 어쩌겠니? 아휴, 못 살아. 시어머니는 항상 들으라는 식으로 절 무시했고 남편 하나 사랑한 죄로 모든 걸 감내해야 했던 시간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과 시누이가 웬일로 저에게 살갑게 굴며 말을 걸더라고요. 원래가 항상 쌀쌀맞은 분들이라 저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준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기도 하면서 좋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 다정에는 이유가 있는 다정함이었답니다. 올케, 내일 시간 좀 있어? 나 공부하는 거 알지? 다름이 아니라 내일 우리 도우미 아줌마가 갑자기 팔이 부러져서 못 나온다는 거야. 올케가 우리 아들이랑 남편 밥 좀 차려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차피 올케도 집에만 있잖아. 그래, 너 집에만 있기 심심하기도 할 텐데 가서 좀 도와줘라. 네 시누이 공부하는데 이런저런 신경 쓰면 되겠니? 아, 내일이요? 네, 뭐 시간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손이 빠르지 못해서 살림이 서툰데 괜찮으시겠어요? 배도 무겁긴 한데. 안 괜찮을 게 뭐야? 살림이야 하면서 느는 거지. 그럼 되는 줄 알게. 내일 우리 아들 학교 끝나고 픽업하고 집에 같이 오면 돼. 아, 그리고 재민이 예민하니까 비 좀 맞춰주고. 내 남편도 퇴근하고 오면 갓 지은 밥 먹어야 하니까 밥상도 부탁할게. 그럼 우리 딸은 다른 거 생각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세요. 우리 딸은 법조인이 될 인물이잖아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 결혼을 한 시누이는 로스쿨생이었고 이제 막학기를 남겨둔 학생이었죠. 공부하는 시누이 때문에 시어머니는 늘 그 집의 뒷바라지를 도왔고 그 뒷바라지가 오롯이 저의 몫이 되었어요. 사실 저 역시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착한 남편을 생각해서 이 집 식구들과 잘 어울려보고 싶은 마음이었죠. 제가 식구들과 잘 지내야 태어날 우리 아기도 그리고 남편도 다 순탄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누이의 집안일을 한두 번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음식 솜씨는 서툴렀지만 조카가 제가 만든 간식과 음식을 참 좋아해 주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시누이는 저에게 종종 아이를 맡겼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처음엔 부탁을, 그 뒤로 명령을 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행포였거든요. 외숙모가 만든 음식 진짜 맛있어. 그리고 외숙모가 학교에 오니까 완전 다들 젊은 누나 맞다고 되게 부러워했다? 그래? 외숙모가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해줬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참 의외네. 그래 그럼 외숙모 자주 오라고 하자. 어차피 할 일도 없는 외숙모인데 우리 재민이 밥도 차려주고 학원도 픽업해주면 재민이도 좋겠지? 그러라고 해야겠다. 조카가 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종종 부탁을 받았고 임신 중기까진 괜찮았지만 임신 막달이 되니 남의 집 일을 도와주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힘든 티를 낼 때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에게 핀잔을 주며 항상 화를 내었고 착하던 남편도 역시나 남의 편이었는지 처음엔 저를 안쓰러워하더니 점점 시누이와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제가 시누이 집안일을 도와주기를 바랬어요.
어디 하나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참 서러운 날들이었어요. 재민이가 네가 만든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너 그냥 좀 가서 도와줘라. 가족 좋다는 게 뭐니? 네 시누이 시험도 봐야 하고 여간 바쁜 게 아니잖아. 그게 보통 시험이니? 자그마치 우리 집안에서 변호사가 나오는 시험인데 난 허리가 아파서 가보고 싶어도 못 가보니까 네가 가서 좀 집안일도 도와주고 재민이도 봐주고 그래. 너도 맡은 바 역할은 해야지. 그래, 당신이 도와줘. 어차피 당신도 집에만 있기 적적해 했잖아. 이 김에 누나랑도 좀 친해지고 그러면 좀 좋아? 그래,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올케가 이런 일이라도 해야 우리 집에 걸맞은 며느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 내가 변호사 되면 입싹 씻을 일도 없고 내가 올케 고생하는 거 누구보다도 다 알고 마음 써줄 거니까 부탁 좀 할게. 그럼 해주는 걸로 알게. 그래도 제가 매일 도와드리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몸도 무거워지고 사실 중기 때까진 괜찮았는데 말기 되니까 힘들어서요. 누구네 안 낳아봤는 줄 알아? 진짜 엄살 떤다. 솔직히 올케 우리 집에서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아니야? 우리 아니었음 집에서도 쫓겨나서 미혼모 시설에 갈 뻔한 거잖아. 그런데 이 정도도 못해줘? 진짜 야박하다. 이래서 올케한테 정이 안 간다니까? 잔말 말고 재민이 봐줘. 이런 거라도 해야 이 집에 붙어있지.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런 꽁밥 먹으려 있어? 무조건 봐줘야 돼. 몸이 무거워져 매번은 힘들 것 같다고 거절하자 역시나 시누이는 저에게 막말을 하였고 그런 모습을 본 시어머니 또한 혀를 차시며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전 제 잘못이 아님에도 제가 또 뭘 잘못한 것 같은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죠. 그리고 집에 와 남편이 저를 설득하여 결국엔 시누이 집안일을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남편이 사정사정하며 부탁을 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 기회에 누나랑 친해지는 기회잖아. 가뜩이나 엄마도 너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누나라도 네 편 만들어야지. 우리 아기 태어나면 너처럼 찬밥 신세 만들래? 그래도 이 집 장손이 될 건데 네가 미리 길을 좀 다져놓으면 좋을 거 아니야. 그래도 나 몸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매번 재민이를 봐줘. 내 몸 돌보기도 그런데 형님이랑 어머님보다 당신이 더 밉네. 난 당연히 네 편이지. 그런데 이번에 그냥 누나랑 엄마가 부탁하는 거니까 들어달라는 거야. 언제 부탁하시겠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던데? 일단 알겠어. 근데 몸이 무거워져서 나도 너무 힘드니까 당신까지 그렇게 동조하진 말아줘. 정 그리하여 시누이의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말이 좋아 도와주는 거지 시누이 집의 가정부나 다름없었어요. 형님은 하다하다 밤중에도 전화가 와 아이를 봐달라며 부탁을 하였고 부탁을 거절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올케, 난데 나 지금 스터디하러 가야 하니까 재민이 혼자 있거든? 집에 가서 애 좀 봐줘. 애 혼자 있어서 내가 신경 쓰여서 그래. 아, 형님, 저 몸이 안 좋아서 죄송한데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혹시 고모부는 늦으시나요? 아님 희성 씨 보낼게요. 뭐야? 아니, 그 정도도 못 해줘? 남들 다 하는 임신 혼자 하는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유난이야? 나이도 어린 게? 그 나이 땐 다 얼마나 팔팔한 줄 알아? 그리고 희성인 취직 준비하랴 바쁜 와중인데 어떻게 애를 봐달라고 해? 네가 좀 봐주란 말이야. 애 하나 봐주는 걸로
더럽게 생색내는 거야, 뭐야? 이래서 내가 널 안 좋아한다니까? 무식하게 혼전 임신이나 하고 와서? 형님, 말 다 하셨어요? 아, 기가 막혀. 지금껏 내봐주고 살림해주고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지금 모욕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 혼전 임신해서 이 집안에 들어앉았죠? 그래서 형님이 해준 게 뭔데요? 뭘 그렇게 해주셨길래 저한테 이런 말 하시는 거냐고요? 돌았네. 이게 말을 아주 막해? 너 엄마한테 다 말해서 가만 안 둘 거야. 네가 나한테 이러고도 우리 집에 붙어 있을 줄 알아? 붙어 있으라고 해도 안 붙어 있을 거네요. 무식하기도 어쩜 이리 무식해? 이런 사람이 무슨 법조인이 된다고? 끊어요. 전화를 참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임신 기간 내내 스트레스를 하도 받은 탓에 결국 8개월 만에 조산을 하였어요. 아기는 너무 작아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이를 낳고 보니 친정 부모님이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날 힘들게 낳으시고 예쁘게 길러주셨는데 내가 정말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았구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출산 소식을 들으시곤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와 주셨고 못난 딸 이렇게 용서를 해주셨어요.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님이 마주하게 되었고 시어머님은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저에게 하던 것처럼 막말을 해서 친정 부모님은 노발대발 하셨어요. 이렇게 나가서 애 낳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 네 몸을 얼마나 못 챙겼으면 조산을 해. 너 괜찮은 거야? 나쁜 것. 연락도 한 통 안 하고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동안 마음을 졸였는데. 많이 아팠지, 내 딸? 엄마, 미안해. 엄마 마음에 상처 남겨서. 그래도 이렇게 와주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못난 딸인데 그래도 딸이라고 먼저 손 내밀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아이 낳고 보니까 얼마나 엄마 아빠가 희생했는지 알 것 같아. 고마워요. 얼씨구, 그 애미의 그 딸이라더만 아주 똑 닮았네. 너 그렇게 신우이한테 버릇없이 나가더니 결국 조산하고 꼴 주었다. 네가 마음보를 그렇게 쓰니까 조산한 거야. 아딸님이 참 잘 가르쳤어요. 어디 시누이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 기막혀서 원. 말 다 했어요? 지금 어디서 큰 소리예요? 가뜩이나 힘들게 애 낳아서 마음도 힘든 애 앞에서 그동안 내 딸한테 어떻게 했을지 안 봐도 눈에 화나네요. 너 이런 취급 받고 있었던 거야? 정서방은 뭐하니? 이런데도 가만히나 있고. 이래서 내가 우리 딸 맡길 수나 있겠어? 이보세요. 본인도 딸이 있으면 먼저 몸 걱정부터 해야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무식할 수가 있어? 뭐야? 무식? 이 옆편 내가 말 다 했나? 보잘것없는 애 며느리로 받아줬음 고마워해야지 감히 어디라고 큰소리야? 돈도 한 푼 없게 생겨가지고 그 애미나 그 딸이나 딱 봐도 빈대상이네. 아유 속 터져.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애랑 엮여가지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도 저와 같다며 악을 쓰셨고 저희 엄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태어나는 날 저에게 당장 집으로 가자며 얘기하셨지만 아이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엄마와 함께 갈 수가 없었죠. 저도 엄마라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나 하나 참고 아이에게 한부모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마 모든 부모들이 그렇겠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밉고 또 미웠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으니
용서하기로 하고 마음을 다잡았죠. 아이를 낳고 친정 부모님과도 다시 왕래가 시작되니 그나마 숨이 트이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렀고 신우이는 매번 변호사 시험에서 낙방했고 결국 몇 년이 지나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변호사가 될 동안 전 아이를 키워냈고 저 역시도 친정 부모님이 학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내비치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며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도 제 인생을 찾아 나가고 있던 그때 시어머님은 저에게 또 신우이가 해야 할 일을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애도 어린이집 다니고 너도 좀 여유로울 텐데 네 신우이 좀 도와줘라. 아무래도 수수 변호사인데 할 일이 얼마나 많겠니? 그냥 옆에서 서류나 왔다 갔다 해주면서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전에 네가 걔네 집 일 도와준 걸로 걔가 너한테 부탁하는 건 좀 그래 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대신 얘기하는 거다. 이번엔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수당도 두둑히 쳐준다고 하니까 좀 도와줘. 어디 그때랑 지금이랑 같니? 그러니까 좋은 마음 먹고 좀 부탁할게. 저도 제 일이 좀 많긴 한데 얼마나 도와드리면 되는데요? 많이는 못 도와드리고 일단 한 2-3달 정도만 가능해요. 그래, 딱이다. 걔 수습기간이 2-3달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는 거지? 네 시누이도 아주 좋아할 거야. 시누이의 집안일을 도와줬을 때 시누이와 얼굴을 붉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누이가 저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시누이가 일하는 서류의 심부름을 좀 도와달라고 시어머니가 대신 부탁을 하신 거죠. 저 역시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시누이와 껄끄러운 관계였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애도 있으니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썩 내키진 않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시어머니의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부탁한 서류들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심부름을 하게 되었어요. 엄청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3개월 동안 시누이를 도와 이곳저곳 다니면서 서류를 떼고 전 그 서류를 여기저기 전달하며 발로 많이 뛰었답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내가 수락한 일이니 정말 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약속한 3개월이 끝나는 날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밥을 먹겠다고 시누이가 일하는 로펌에 들렸고 저 역시 시누이를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날이었거든요. 그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또다시 저를 기만하고 말았죠. 예전엔 어리고 아무것도 몰라서 참았다면 지금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얘 수습도 끝났겠다. 네 할 일은 끝났으니까 내일부터는 네 신우 안 도와줘도 된다. 밥순이는 역시 집에서 밥을 해야지. 네? 아무리 2-3개월이라고 하셨으니 뭐 끝난 건 알겠는데 뒤에 말이 거슬리네요. 밥순이라니. 그리고 이번엔 제가 직접 발로 뛰고 열심히 도와드린 거니 수당 챙겨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한 수당은 주셔야죠. 가족끼리 돈거래는 확실해야 해요. 참나. 그럼 그렇지. 네가 좋은 마음 먹고 해줄 리가 없지. 자이했다 여기.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네 주제에 꽤 짭짤하지? 수수 변호사인 신우가 할 일이 많다며 서류 심부름을 도와달란 시어머니. 딱 3달 뒤 저에게 수당 30만 원 주며 하시는 말씀이 제 주제에 짭짤할 돈이라고 하셨죠. 순간 너무 황당하고
또다시 저를 기만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그 순간이었어요. 장난해요, 지금? 누굴 그지로 하나? 내가 돈 때문에 이런 걸로 보여요? 인간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돈이 아니라 먼저 고맙고 그동안 애써줘서 힘들었겠다고 말을 해야 도리인 거지. 내 주제에 짭짤할 돈 30만 원? 이번 일 이대로 못 넘어가요. 네가 그대로 안 넘어가면 어쩔 건데? 네가 내 딸 아니었으면 이런 데나 와봤겠어? 로펌 구경했으면 고맙다고나 해야지. 그러게나 말이야. 올케가 이런 데나 와보겠어, 어디? 주제 파악하고 이제 돌아가. 애 봐야지. 올케는 집순이가 딱이야. 제가 참지 못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기만하며 멸시하였고 이 모녀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던 그때 제가 시누이 방 커튼을 치자 순간 사내 인사팀 직원들이 내게 90도 속이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모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사실 시누이를 도와줄 때는 거의 마스크와 모자를 많이 쓰고 다녔기 때문에 직원들이 저를 못 알아봤거든요. 대표님, 오셨어요?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 이 방은 이제 막 수습딱지 뗀 변호사 방인데. 이 변호사가 지금 저한테 무례를 범하네요. 본인 월급이 누구한테 나가는 줄도 모르고 꼴값 떠는 꼴이란. 어찌해야 할까요? 저 조짜 변호사는 그럼 해고할까요? 대표님이 많이 언짢으시면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수습이 오늘까지라 딱 오늘 해고하면 별탈 없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 분부만 하시면 바로 그렇게 일 처리할게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잘라주세요. 아무리 수습이라지만 인성이 덜 된 사람 우리 로펌에서 일하게 할 수는 없죠. 당장 해고 처리해줘요. 해고라니? 무슨 소리야? 아니, 그리고 올케 인성이 덜 되다니? 지금 뭐 잘못 먹었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저와 인사팀 직원이 하는 말을 번갈아 듣던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에게 물었고 전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하였어요. 제가 하는 말을 모두 다 들은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바로 태도가 돌변하며 저에게 사과를 하며 눈치를 살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차했는지 제가 살면서 볼 수 없던 표정을 지으며 역겹게도 갑자기 상냥한 태도로 돌변하였어요. 대표라니? 여기 대표님은 김성식 대표님이신데? 어떻게 네가 대표라는 거야? 저 직원이 약이라도 먹은 거야? 김성식 대표님이 저희 아빠거든. 오랫동안 로펌을 운영한 아빠의 꿈이 저를 변호사 만드는 거였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임신하고 집에 나왔으니 아빠가 날 안 볼 만도 하지. 근데 출산을 기점으로 부모님이랑 화해하면서 다시 공부 시작했거든? 애기 보랴 공부하랴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님 생각하면서 버텼지. 당당히 변호사 시험 합격했고 나중에 당신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다.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밝히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밝히게 되었네? 그리고 아빠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이 로펌 임시 대표직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내가 안 했지? 당신들 식대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당신 아들이 나 같은 여자 넘볼 수나 있겠어? 공장 생산직이나 하는 당신 아들 나 같은 변호사 마누라가 가당키나 하냐고. 아니 그럼 네가 변호사란 말이야? 희송이 말론 너 가난한 집 여자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희송 씨는 우리 아빠가 로펌 대표인지 몰랐으니까
나랑 결혼하고 사는데 그게 중요해? 됐고, 당신들 인성 이제 다 들통났으니 이 방 빼줘야겠는데 어쩌지? 수습딱지 떼면서 나가게 됐네. 어쩌나? 아마 큰 기업 로펌은 못 갈 거야. 수습하고 쫓겨났다는 거 보면 아무도 안 쓸 거거든. 웬만하면 수습 끝나면 채용을 해주는데 이렇게 바로 쫓겨나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니 올케, 나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데 좀 얘기 좀 다시 해보자. 그리고 내 동생이랑 살 거면 우리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 아니, 당신 동생이랑도 이혼할 거야. 몇 년 동안 당신들이랑 내 사이에서 한 게 뭐가 있어? 나 힘들 때 위로해 준 건 나 자신이었지. 당신 동생 아니었거든. 이제 다 단판 내보자고. 내가 로펌 대표라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꼴 좋다 진짜. 전 바로 신우이를 해고시켰고 신우이는 로펌에서 쫓겨났어요. 변호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빠 로펌에 엄청 들어가고 싶어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통쾌한 응징이었죠. 시어머님 본인 딸이 대단한 변호사가 됐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했지만 결국 신우이는 백수가 되었어요. 그마저 일반 로펌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저희 로펌에서 수습만 하고 잘렸다는 게 소문이 나서 다른 로펌에선 쓰지를 않더라고요. 결국 주제도 모르고 이리저리 돈을 끌어다가 개업을 하고 쫄딱망에 빚을 지고야 말았죠.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느라 고모부 몰래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진 바람에 어리석게도 남편에게도 이혼을 당했답니다. 네가 좀 봐서 네 시누이 다시 취직 좀 시켜줘라. 얘가 갈 데가 없어. 이 바닥이 좁아서 소문이 났나 봐. 인성 개차반이라고. 그리고 이혼이 웬 말이니? 네 시누이 취직만 하면 다시 재결합할 수도 있을 건데 어떻게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인성 개차반 맞잖아요. 그냥 주제 파악하고 애나 키우라 해요. 아줌마가 도와주면 되겠네. 그리고 희성씨 보고 이혼 도장 안 찍으면 소송 들어갈 거니까 빨리 도장 찍어서 보내라고 해요. 당신들에 비하면 희성씨는 나에게 그렇게 큰 잘못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날 외면한 사람이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거든. 그리고 어차피 희성씨랑 같이 있으면 당신들을 안 볼 수도 없는 거고. 당신 잘난 아들 좋은 여자 만나라고 해야지. 당신이 제일 원하던 거니까.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리고 너네 사이에 애도 있잖아. 어떻게 그리 무자르듯 잘라내니? 내가 다 사과하마. 이제 와서? 참고 살아보려고 했고 더 잘 지내고 싶어서 신우이 심부름 해가면서 관계 회복에 힘썼는데 그때도 당신들은 날 무시하면서 돈 갖다가 멸시했지. 절대 못 참아. 그러니까 그냥 당신들도 이제 내가 하는 대갚음 어디 한번 당해봐. 전 그 이후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어요. 다행히 저에게 미안했는지 양육권과 친권 모두 넘겨주었고 남편은 절 붙잡지 않았죠. 옆에 있을 때 더 챙겨주지 못하고 그저 제가 참기를 바랐다는 것 인정하면서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대신 시어머니는 제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재산 분할을 요구했고 이혼을 한다고 하니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너 그렇게 이혼하고 나갈 거면 재산 분할 해줘야지. 네가 로펌 대표인데 어디 입을 씻으려고 해? 내가 다 주워들었어. 어디서 주워들었길래 개똥 같은 정보로 절 또 화나게 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제가 대표로 있는 로펌은 임시대표라 내 로펌이 아니어서 재산 분할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 재산이 없고요. 다 아빠 엄마 앞으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분할을 하는지? 설사 분할이 된다 하더라도 양심이 있어야지. 어디서 분할을 요구해, 뻔뻔하게. 그러니까 당신 자식들이 안 풀리는 거야. 지 딸도 지랑 똑같이 키워가지고 인성이 그 모양이지. 어디 한번 빚 갚으면서 잘 살아봐. 아, 이 바닥에 소문 짱 나서 국선 변호사 하고 싶어도 면접에서 떨어질걸? 변호사는 됐는데 빚은 엄청나고 꼴 좋다. 엄마 왜 그래? 가뜩이나 얘 기분 거슬려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진짜 이럴 거야? 아니 민주야, 내 말 좀 들어봐. 어차피 지금 착한 척 해봤자 무개념인 거 다 소문났으니까 하던 대로 하셔. 이제 와서 나 생각해준 척 말고. 그냥 이대로 넘어갈까도 했지만 그동안 당한 것도 너무 억울하여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상대로 그동안 당한 부당 대우를 토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집에서 말도 안 되게 시집살이를 겪은 저였고 제 핸드폰에 자동 통화 녹음이 되어 있는 걸 토대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막말을 했던 것도 제출하였죠. 시어머니가 날뛰는 꼴이 우스웠어요. 우리 집 뒤통수를 이렇게 쳐? 네가 이를 갈았구나. 얼마나 우리가 우스웠어? 지 아빠 로펌 대표인 거 속이고 시집와서 아무것도 모른 척 연기를 하고 있다니? 이 무서운 것. 너 내가 평생 잘 되나 두고 보자. 감히 우리에게 물을 먹여? 로펌 대표 딸이면 잘해줘도 되고 아무것도 없는 딸이면 막 해도 되고 당신이 뿌린 씨앗 당신이 거둔 거야. 진정해. 그리고 위자료 줘야 하니 당신 건물 청소 일이라도 해야겠어. 아, 우리 로펌 건물 청소일도 있는데 어디 입김 좀 넣어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야? 네가 감히 날 능멸해? 아우, 기가 막혀. 우리 아들 딸 신세 망쳐놓고 어디 한번 잘 되나 볼 거야, 내가. 나야말로 평생 이제 어떻게 망해가나 지켜볼 거니까 각오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늙음하게 많이 배웠지? 위자료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에게 재산 분할을 신청하다 역으로 위자료를 주게 된 거예요. 재산 분할에서는 정작 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고 아빠한테 받은 로펌조차도 임시대표였기 때문에 분할은 되지 않았어요. 결국 본인 욕심 때문에 아들과 딸 모두 이혼남을 만든 것이죠. 아딸은 본인 욕심도 있겠네요. 그리고 전 이혼 후 제가 일한 돈으로 조그마한 전세 아파트를 구매했고 그곳에서 아들과 둘이 살고 있답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 바빠지긴 했지만 밖에 나가 일도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20대 초반 그 어리석은 저와는 정말 다른 제가 되었죠. 철없을 때 사랑만을 보고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결론적으로 부모님 말씀이 참 맞았네요. 그래도 후회하진 않는 게 그때의 제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이렇게 예쁜 아들도 얻었으니까요. 지금은 대표직을 내려놓고 변호사 일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로펌을 이끌어갈 깜냥은 아닌 것 같아 아빠를 수족처럼 따르던 이사님이 대신 경영을 해주고 계세요. 물론 아빠조차도 동의하셨고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저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의뢰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때의 일이 떠오르곤 하지만 그래도 많이 치유가 됐는지 지금은 매우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부모님께 잘해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해 보아요. 철없고 무지한 딸 받아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저처럼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현명하게 행동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8살에 5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사연을 들려준다는 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 걱정부터 앞서네요. 한참을 모니터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다가 머뭇거린 지 며칠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머릿속으로는 그때의 기억들이 잊혀지지 않고 떠오르는데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해 글로 써내려가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사연을 올리신 분들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신청하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니까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상처받았던 제 마음을 치유해보고자 글을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때가 벌써 5년이나 흘렀네요. 그때 남편이 저에겐 참 멋있었는데 지금은 배만 산만하게 나온 동네 아저씨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좋아요. 항상 저를 위해주고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순간부터 저만 바라봐 주니까요. 그때는 주위에 꽤 많은 여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방심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마음 놓고 있습니다. 5년밖에 안 됐는데 사람이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마 그 누구도 데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니까 데리고 살고 있죠. 배불뚝이 아저씨를 누가 작업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시우가 아빠 껌딱지라 절대 떨어지지 않아서 밖에 나갈 때면 눈 돌리지도 못해요. 지금은 그렇지만 5년 전 그때는 솔직히 골치 좀 썩었어요. 입담도 좋고 몸도 좋아서 여성분들에게 끼를 많이 부렸거든요. 워낙 노는 걸 좋아해서 그때의 남편이 나이가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남편이 모아둔 재산은 많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은 못 사는 집안은 아니었고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께 손 벌리며 살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벌어서 먹고 살았거든요. 사회생활하면서 차곡차곡 모아둔 돈으로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뒀었는데 사람 일 아무도 모른다고 부모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 전부를 드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애할 당시 남편이 저희 집안이 어려워진 걸 알고 나름 열심히 모았던 거라며 자기가 가진 돈의 전부를 건네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한들 돈 빌려주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선뜻 건네는 모습을 보고 더욱더 푹 빠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항상 허세만 가득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워낙 노는 걸 좋아해서 철없는 남자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인데 그냥 이렇게 줘도 돼? 나중에 내가 갚긴 할 테지만 우리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거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도움도 안 될 테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주면 잠시라도 숨은 쉴 수 있지 않을까? 더 힘들어지면 우리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말할게. 우리 엄마 돈 많거든. 그런데 워낙 잘인곱이라 지갑 열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도 자식이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주겠어?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부린 애교가 30년이 훨씬 넘었잖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뭐든지 잘 될 거야. 자기가 날 보기에 그냥 철없고 생각 없는 놈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 지킬 줄 아는 머리는 있는 놈이야. 내가 너랑 처음 만나고 뭐라고 했어? 내가 너 평생 지켜준다고 했잖아. 이제부터 시작이고 앞으로 쭉 한결같이 지켜줄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마. 그때 남편은 항상 입이 닳도록 하던 말이 있었어요. 저를 지켜준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정말 지금도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저를 지켜주고 있긴 하네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남편이 머리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거든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직장에 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미영씨,
누군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단단히 화가 나셨나 봐. 얼굴 표정이 엄청 무서워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 여기 박미영이라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다린 지 벌써 5분이나 지났는데 안 나오고 뭐 하는 거야 진짜? 나는 시간이 금인데. 안녕하세요. 제가 박미영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를 알고 계시나요? 저는 처음 뵈서요. 내 얼굴 보면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 딱 보면 딱이지. 우리 아들이랑 연애하고 있다니까 말 편하게 할게.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일로 나와봐요. 우리 아들 돈 가져갔다며? 그거 내가 한참 뒤에서 폭가돼서 겨우 모아둔 돈이었는데 그걸 홀라당 가져가 놓고 입을 닦아버리면 부모인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지금 내가 너무 바빠서 단도직입적으로 할 말만 하고 갈게. 우리 아들 돈 다시 돌려놓고 더 이상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네. 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지? 아니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 그냥 확실하게 말해줄게. 둘이 헤어져. 우리 아들이 남의 돈이나 뜯어가는 그런 여자랑 만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은 작별 인사하고 내일부터 만나지 말았으면 하네. 나 성격 되게 더러운데 보는 사람들도 많아서 꾹꾹 눌러 참고 있으니까 머리치 잡히고 싶지 않으면 내 말 새겨 듣고 오늘 정리했다는 말이 내 아들 입에서 나오길 기대하고 있을게. 그러니 마음 정리하고 만나길 바래. 알겠지? 어머님은 딱 봐도 사모님 같은 옷차림으로 손가락과 귀걸이에 비싸 보이는 장식품을 두르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낀 상태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기세로 날카로운 말을 계속해서 뱉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정말 많이 놀랐죠. 그때의 남편과 정반대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님은 자기 할 말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너무 압박이 들어오는 바람에 제대로 된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에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멍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바라보니 철도 없고 생각도 없는 멍청한 그때의 남편 이름이 제 핸드폰에 진동을 울렸습니다. 한참 동안 바라보고만 있다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의 남편은 정말 해맑은 웃음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엄마 만나봤냐며 돈 많으니까 빌려주실 거라고 자기랑 만나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필요한 금액을 얘기하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랑 지금 장난하자는 거지? 어머님이 우리 회사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는지 알기나 해? 자기랑 헤어지래. 그냥 통보만 하고 가셨다고.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그리고 돈 빌려준 건 왜 또 얘기한 건데? 우리끼리 알아서 잘 해결하면 되는 건데 그걸 꼭 말해야 했어? 이따가 공원으로 좀 나와. 할 말 있으니까. 이렇게는 우리 안 될 것 같다. 그때 당시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면서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첫 만남부터 보통 성격이 아닌 것 같은 어머님이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렬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사 일 끝나고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더니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자기는 그저 도와달라는 말만 했었는데 어머님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답해 준 것뿐이라고 자신을 이해해달라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어머님이 오늘 이후로 정리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공원에서 오랜 기간 대화해봤자 반복되는 말밖에 없어서 돈은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얘기하고 먼저 뒤돌았습니다. 그때 자신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알게 되고 저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게 되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걸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사랑만으로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회사까지 찾아온 어머님을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저도 부모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같은 생각과 행동을 했을지도 몰랐을 것 같았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어요. 돈 한 푼 없이 빚만 가득한 집안에
자기 자식이 돈까지 퍼주면서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불행한 길을 걷는 걸 좋아하겠어요.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죠.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이불 덮고 어린 나이도 아닌데 헤어진 아픔 때문에 그날 하루 종일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전화에 불이 나고 집 앞까지 찾아오기도 했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라며 돌려보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이 너무 독해 보였지만 저도 그 사람에 대한 최선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3달 정도가 지났을 시점에 점점 제 감정도 진정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바쁜 사회생활을 하며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저희 회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은 선글라스를 벗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만났을 때와 다른 얼굴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엄청 화가 난 표정은 아니었고 불만과 억지의 표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헤어진 상태였지만 돈을 갚지 못해 찾아오신 것 같아 어머님을 보자마자 인사를 드리고 돈은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말했어요. 돈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 내가 여기에 다시 팔을 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었다. 그게 말이야. 너 정말 우리 아들이랑 헤어진 거니? 이제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거야? 갑자기 찾아오셔서 당황스러운데 그런 말을 물어보시니 더 당황스러워요. 저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마음을 접은 상태예요. 하지만 지섭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죠. 지금도 생각나고 누워있으면 생각나고 모든 생활에서 지섭 오빠와의 추억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지는 않네요.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휴, 그게 말이야. 에이, 모르겠다. 너 우리 아들이랑 다시 만나줘라. 이러다가 우리 아들 진짜 잘못될 것 같아. 내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런다. 둘이 연애를 하던 지지고 볶던 알아서 하라고.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얘가 핏기가 없다니까. 정말 이러다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무 걱정스럽다. 우리 아들 살려줄 수 있는 거지? 내가 경솔한 부분들도 있었고 막무가내로 찾아와 다짜고짜 헤어지라고 한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니 이따가 퇴근하고 연락 좀 줘라. 우리 아들한테 얼굴 한 번만 보여줬으면 하는데 살다 여자한테 저런 모습 보이는 게 처음이라 정말 당황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러니까 퇴근하면 꼭 연락 주길 바란다. 어머님께서 제 손을 한번 잡아주시곤 바쁘신지 뒤돌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시간까지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로 집에 있다는 게 너무 걱정되기도 했고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퇴근하자마자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고 어머님은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셨는지 차를 몰고 바로 오셨어요. 그렇게 어머님 집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고 어머님이 손으로 가리키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저는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얼굴은 삐쩍 말라 있었고 입술은 타들어간 상태였어요. 완전 폐인이 된 상태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너무 미안했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 천천히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보더니 흐느끼기 시작했고 자기가 잘하겠다며 눈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이끌려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저희는 서로 껴안고 있었고 그때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괜찮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자기 아들의 진심을 받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아픔을 보고 싶지 않으셨는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에게 작지만 그래도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을 하나 내어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재산으로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건물도 몇 개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동네에서 부동산 쪽으로 꽤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렇게 방 하나 내어주셔서 신혼집을 꾸미며 행복하게 잘 살아갔어요. 그런데 워낙 돈 문제는 철저하셨기 때문에 월세는 꼬박꼬박 받으셨습니다. 남편이 자식한테 무슨 월세를 받냐고 화를 냈었지만 공과사는 철저하게 구분해야 한다면서 살게 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다른 집들보다 월세 적게 받는 편이라고 돈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업이 망하시고 도배일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상견례 할 때 도배일 같은 경우 무조건 저희 부모님께 우선순위로 일거리를 주시겠다며 최대한 빚을 빨리 갚았으면 한다고 저희에게 일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어느 정도 이익을 보셔야 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다른 것보다 좀 더 많이 가져가셨어요. 하지만 일거리가 꾸준하게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돈적인 부분에서 엄청 민감하셨고 계산은 확실하게 하고 넘기셨어요. 저도 버는 족족 갚아도 줄지 않는 빚을 청산하기 위해 친정 부모님께 전부를 드렸어요. 남편이 버는 돈으로도 생활은 충분했었거든요. 남편은 저와 헤어질 뻔한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어머님께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입도 무거워지고 항상 말을 뱉기 전에 생각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많이 변했죠. 그런데 하루하루 바쁜 일상에 저녁에 퇴근하고 눈붙이기 바빴던 저희에게 갑자기 뜻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제 뱃속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술이 원수였어요. 주말에 남편이 분위기 좀 낸다며 가격이 저렴한 와인 한 병 사왔었는데 한두 잔 먹다 보니 만리장성을 쌓게 되었고 그 결과 임신을 하게 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어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불안했었거든요. 먹고 살만하면 괜찮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임신을 했었는데도 서로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아 저희 부모님과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축하한다며 아이가 있어야 진정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거라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임신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처음 하신 말은 다름 아닌 돈 얘기였어요. 항상 보면 돈도 없는 것들이 싸지르는 건 잘한다며 혀를 차셨습니다. 빈말이라도 좋으니 축하한다는 말이 듣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 서운했어요. 맨날 풀이나 뜯어먹고 살고 있으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는 뭔 죄니? 태어나자마자 풀만 먹고 자라겠네. 생각이 있긴 한 거야. 네가 처신을 잘했어야지. 내가 임신만큼은 피하라고 하지 않았어?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내가 도와주겠지 생각한 거야. 그래서 막 나가는 거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킨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나는 항상 너한테도 그렇고 너희 사돈한테도 베풀고 있는데 너는 항상 내 뒤통수를 친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한심스러운 모습만 보여서 점점 꼴보기가 싫어진다. 손자가 태어나면 이뻐해 줄 수는 있지만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다. 그건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져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 그런 줄 알아. 어머님은 저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 잘못이었어요. 계획하지 않은 상황이 오게 된 거니까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 올 때는 자기 엄마한테 손 벌리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도 열심히 살면 그에 따른 결과는 좋아질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새벽 동이 트기 시작했는데 밝아지는 시야에 몸을 뒤척였는데 남편이 옆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 거실로 나가보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진 남편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던 순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집으로 들어오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랐는지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길래 갑작스러운 상황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저는 어디 갔다 왔냐고 날카로운 말투로 물어보기 시작했고 남편은 우물쭈물 하더니 입에서 나온 말은 다름 아닌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신문 배달 첫 출근이었고 할만하다며 제가 화를 내지 않길 바라고 있었어요. 사지 멀쩡한데 쓸 데가 없다며 어색한 웃음으로 저에게 다가오면서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고생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저는 아침부터 눈물을 흘렸어요.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제가 눈물을 보이자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고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결혼 전에 철없던 남편은 이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태어날 아이의 아빠의 모습을 준비하고 있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남편은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잠시 눈을 좀 붙이다가 새벽에 신문 배달을 떠났습니다. 저도 몸이 무거워지기 전까지 열심히 회사를 다녔어요. 그렇게 서로 할 수 있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서 급하게 산부인과로 남편에게 부축을 받으며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출산 당일은 모두가 축복해 주셨어요. 친정 부모님과 어머님도 태어난 아이를 보며 신기해 하셨습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남편은 하도 울어서 눈이 밤송이만하게 부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태어난 아이를 보게 되니 책임감이 더 들었는지 신문 배달 구역을 더 넓혔어요. 친정엄마는 몸조리를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엄마가 하는 일이 워낙 바쁘고 체력을 많이 소비하는 일인데 다음날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얼굴 보러 오시긴 했지만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금방 가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산후조리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뭐든지 부딪히며 살아가다 보니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소박하게 우리 가족 행복하게 지내며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도 만들고 모든 순간 놓치지 않게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날들 모두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를 돌아보니 처음에 임신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두려움만 앞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부딪혀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아껴서 살면 세 식구 먹고 사는데 충분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 일과 신문 배달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신문 배달 구역까지 늘린 게 몸에 무리가 왔는지 힘들어하는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파 몸보신이라도 시켜주고 싶어 추운 날씨에 아유 두껍게 입힌 다음 유모차에 두툼한 담요 깔아서 태우고 바람막이 덮어서 칼바람 맞으며 마트로 향했어요. 아끼는 것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사는 게 전부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신문 배달하면서 살이 많이 빠진 남편을 보고 있으니 미안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밖에 없어서 닭 2마리와 백숙에 들어가는 한방 재료 함께 샀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려는데 생선 코너에 전복을 팔고 있더라고요. 삼계탕에 넣어주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이왕 해주는 거 제대로 해주고 싶어 큰 건 사기 너무 부담스러워 작은 거 5마리 사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아기 감기 걸리기 전에 급하게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제 코끝을 찌른 냄새에 걸음을 멈추게 되었어요. 골목길에서 군고구마를 할아버지가 팔고 계시더라고요. 순간 멈춰서 먹고 싶은 마음에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 분유값도 허덕이는데 군고구마는 저에게 사치인 것 같아 그냥 뒤돌아가던 길 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저를 갑자기 부르더라고요. 고개를 돌리니 드럼통에서 흰색 종이봉투에 한가득 담으시더니 저에게 웃으면서 걸어오셔서 군고구마를 건네주셨습니다. 돈이 없다며 사양하자 할아버지께서 손님도 없고 장사를 마무리 지으려 하는데 자기도 하도 먹어서 군고구마 남은 거 버리기도 그래서 주는 거라며
부담 갖지 말고 먹으라고 저에게 건네주시고 나중에 생각나면 또 오라는 말을 하시고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지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몇 번을 고개 숙이며 감사히 잘 먹겠다고 얘기한 후 가벼워진 발걸음에 몸을 실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청 먹고 싶었던 군고구마 하나를 껍질을 벗겨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의 군고구마 맛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네요. 너무나 맛있었고 행복했었어요. 정신없이 먹다 보니 남편 올 시간이 다가오자 급하게 삼계탕에 전복 넣고 푹 끓였습니다. 그리고 시간 맞춰 남편이 들어왔고 현관에서부터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음식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뒤에서 뭐 하는 거냐고 궁금해하자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 내어주니 밝게 웃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군고구마를 너무 허겁지겁 먹었는지 입 주위가 새카맣게 묻어있는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나 봐요. 가진 게 없어도 주위에서 도와준다며 할아버지 얘기를 꺼내면서 준비된 삼계탕 맛있게 먹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날 너무 맛있게 먹어준 남편은 힘이 난다며 웃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부 표현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좋은 분위기를 망치는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의 전화였는데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너희 요즘 살만하지? 별말 없는 거 보니까 살만한가 보네. 내가 말 돌려하는 성격도 아니고 할 말만 하고 끊으마. 다음 달부터 월세 올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인상된 월세 가격으로 통장에 넣어주면 된다. 알겠지? 너희만 올리는 거 아니고 다른 세대도 전부 올렸으니 불만 갖지 말거라. 그래도 다른 집들보다 너희가 적게 내고 있는 거야.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그럼 알아들었다 생각하고 할 말은 끝났으니 이만 끊는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솔직히 괴물 같았어요. 맨날 저희만 보면 돈돈거리는데 어떻게 가족인 저희한테까지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와준 적 한 번도 없고 어떻게든 돈을 뜯어가려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너무 서운했습니다. 옆에서 어머님이 저에게 통화한 내용을 듣자마자 다시 전화를 걸었고 어머님과 남편은 소리 높여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어머님의 속마음을 알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돈 많은 여자들 많은데 땡전 한 푼 없는 거지 집안과 결혼한 남편 잘못이라며 자기가 선택한 길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돈 많은 집안이랑 결혼했다면 뒤에서 도와줬을 테지만 돈 없는 저희 집안과 결혼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 거라며 난리를 치고 끊으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과 인연을 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지 정말 몰랐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와 제가 정성껏 차려준 삼계탕 먹으며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어머님 전화 한 통에 가라앉게 된 분위기가 싫었는지 곧바로 자러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새벽마다 깨는 아들과 함께 졸린 눈을 비비며 거실에서 아들을 재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남편이 신문 배달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일하러 나가는데 추울까봐 따뜻한 컵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줬어요. 남편은 금세 기분이 좋아졌고 그리고 조심히 다녀오라고 안아주었습니다.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남편은 많이 추운지 몸을 움켜쥐며 차에 올라타서 신문 배달하는 곳으로 출발했어요. 새벽마다 고생하는 남편이 고맙고 안쓰러웠어요. 남편이 신문 배달 구역을 늘리게 되면서 집으로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회사로 출근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음식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남편이 먹고 싶다는 된장찌개거리 사려고 마트에 가는 도중 군고구마 할아버지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전날 너무 맛있게 먹었다며 대화를 하던 도중 군고구마 장사를 그만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었고 이유를 여쭤보니 몸이 많이 좋지 않다며 밖에서 오랜 시간 서 있는 것도 힘들다고 고물상에 줄 생각이라고 하길래 갑자기 문득 제 머리를 스치게 된 생각들에 제가 사겠다고 하자 할아버지께서는 돈은 필요 없다며
그냥 가져가라고 고구마가 가득 담긴 박스까지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돈을 드리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돈 싸들고 갈 것도 아니라 필요 없다며 자기는 고구마 밭을 운영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저에게 등을 보이시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군고구마 기계가 생기게 되었고 퇴근하는 남편을 불러 군고구마 기계를 집 앞에 두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유동인구도 꽤 됐었기 때문에 분명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분유값이라도 벌 수 있을 것 같아 상당히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반대편 편의점 아줌마께서 아기가 추울 것 같다며 편의점에서 아기를 봐준다고 저를 도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아이를 돌보며 군고구마 판매하는 게 어렵잖아요. 아직은 살만한 세상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첫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결과물을 봤는데 생각보다 성공적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고구마 한 박스를 그대로 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죠. 저는 손님이 없을 때 아이를 돌보다가 손님이 오면 군고구마를 팔면서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군고구마를 손님들이 구매하는 게 신기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판매를 하고 남편 퇴근할 시간이 돼서 집에 들어가려고 편의점 아줌마께 감사하다며 군고구마 한 봉지 가득 담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어머님께서 저를 향해 뛰어오고 계셨어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입주한다는 사람이 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잠시 들렸는데 너 여기서 지금 군고구마 팔고 있었니? 네가 군고구마도 팔 줄 알아? 애나 잘 돌볼 것이지. 그거 팔아서 얼마나 된다고 이 추운 날씨에 이러고 있는 거냐? 오늘 판매한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자. 이리 줘봐라. 시험이 한번 보게. 네? 제가 오늘 힘들게 판매해서 버는 돈을 왜 어머님께 드려요? 이거 분유값이라도 하려고 버는 거예요. 볼일 보러 오셨다면서요. 해결하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아이 추울 것 같아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예, 너 거기 안 서? 시애미가 꼭 말을 거칠게 해야 알아들어 먹는 거니? 여기 누구 땅이야? 누구 건물 앞이냐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우리 건물 앞에서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팔았으면 당연히 자릿세를 줘야 할 거 아냐? 그냥 공짜로 그 돈을 전부 꿀꺽하려고 한 거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못돼 먹었구나? 개념이 없는 거야? 남들이 너처럼 벌면 수억 벌겠다. 자릿세 생각도 안 하고 여기서 팔고 혼자서 꿀꺽하려고 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네. 어머님은 제 주머니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팔았던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전부 가져가셨습니다.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조건 돈으로만 연관 지으셨고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시어머니는 제가 군고구마로 판매한 돈조차 배가 아프셨는지 군고구마 기계까지 넘보기 시작하셨어요. 어디에서 났냐고 물어보면서 자기 부동산 앞에다가 둬야겠다며 좋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 눈물을 훔치며 칭얼거리는 아들과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서럽고 화가 나고 분해서 눈물이 흘렀고 문자 오는 소리에 핸드폰을 보니 군고구마 파느라 월세 내야 하는 날 까먹었냐며 하루 지나면 연체된 금액까지 받는다고 빨리 입금하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꺼내 남편에게 통곡했어요. 모든 상황을 듣게 된 남편도 저에게 어머님과 인연 끊겠다며 다음날부터 다른 곳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런 행동들에 어머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시면서 정상적인 월세 받을 수 있겠다며 오히려 좋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대출 받는 것보단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끊은 채 지내왔고 저는 집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던 도중 위기에는 꼭 기회가 찾아온다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었고 시험삼아 제가 생각한 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주변 동네 분들에게 나눠줘 봤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돈 주고 팔아도 사 먹겠다며 반응이 너무 좋길래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지역 맘카페에 판매글을 올려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업 아이템으로 밀고 나가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군고구마를 주셨던 할아버지를 수소문에 살고 계신 집을 알게 되었고 제가 만든 제품을 들고 한껏 부푼 마음에 문을 두드렸는데 할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기침을 하며 저를 보고 반가운 얼굴로 걸어오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며 물어보시길래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오게 되었다며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방에 아기를 눕히고 제가 만든 제품을 할아버지께 보여드리자 드셔보시더니 만족해하는 얼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 아이템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할아버지께서 운영하고 계신 고구마 밭에 있는 고구마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며 여쭤보자 할아버지께서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다며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지금 1년 정도 되었는데 그 빈자리가 엄청나더라고.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서 맨날 밖에서 군고구마 팔았잖아. 집에만 들어가면 평생을 함께했던 공간이라 너무 많은 추억이 쌓여 있다 보니 괴롭더라고. 그래서 바람이 났으려고 답답한 마음에 군고구마 팔게 되었지. 그런데 내가 몸이 좋지 않아. 대장암 말기거든. 우리 아내가 불임이라 한평생 자식도 없이 둘이 지내다가 한 명이 떠나니 몸이 더 아픈 것 같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 살 만큼 살았고 떠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가기 전에 좋은 일 하나 하고 떠나고 싶네. 내가 가지고 있는 고구마 밭 줄 테니까 생각하고 있는 사업 멋지게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네. 나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올해는 유통이 전부 끝이 나서 창고에 많이 없는데 다음 해부터 시작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야. 우리 땅덩어리가 좀 큰 편이거든. 유통만 해도 먹고 사는데 더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 잘 될 거라고 생각하네. 할아버지께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진심이었고 거절하는 저에게 떠나기 전 좋은 일 한번 하고 떠나고 싶다며 다음날 아침 저와 함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머님이 운영하는 부동산이었고 제가 할아버지와 같이 들어가자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저를 보며 한숨을 쉬면서 무슨 사고를 또 쳤냐고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동산 앞에 있는 군고구마 기계를 보시더니 이게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자 어머님께서 며느리가 자기 건물 앞에서 허락 없이 장사해서 가져왔다며 저를 보며 막말을 하셨어요. 어머님과 할아버지는 알고 지낸 사이였는지 서로에 대해 안부를 물으며 군고구마 기계를 저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뭐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알겠다며 할아버지를 진정시켜 주었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가지고 있는 땅 전부를 명의를 이전해주고 싶다는 말을 꺼내자 입을 다물질 못하고 말도 안 된다며 왜 그런 건지 물어보기 시작하니 할아버지께서는 말을 아끼셨습니다. 어머님은 땅이 몇 평인지 알고는 있냐고 저에게 다시 되물었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자 어머님은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땅이 5만 평이 넘는다고 경악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5만 평이 얼마나 큰 건지 잘 몰랐기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어머님한테 빨리 처리해달라며 재촉하셨고 어머님은 제가 땅을 받게 돼서 배가 아픈지 목덜미를 잡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땅을 이전해 주셨고 할아버지와 함께 이전해 주신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끝도 안 보이는 곳에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살아보라며 이제는 제 땅이라고 축하한다고 얘기하시곤 몸이 힘들어 누워야겠다고 집으로 천천히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허겁지겁 저에게 달려오시더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꼬셨길래 5만 평이나 되는 땅을 받게 된 거냐며 갑자기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저는 착한 사람한테는 하늘도 알고 도와준다며 고개를 돌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남편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할아버지 한번 찾아뵈야 할 것 같다며 저와 함께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길래 천천히 문을 열어 들어가 보니 할아버지께서 깊은 잠에 빠지셨는지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불러보았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하늘에서는 아내분과 행복하시라며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고용해 제가 구상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사업은 성공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군고구마를 건조해 판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른 업체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저희 사업은 급격하게 커지게 되었고 많은 직원들과 함께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되는 모습이 배가 아프셨는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셔서는 개천에 욕났다며 잘 사시면서 돈 좀 찔러보라며 사무실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님의 모습이 추하다며 그만 좀 하라고 인연 끊었는데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내며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의 빚까지 모두 갚게 되었고 함께 일하며 행복하게 잘 지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행복하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다급하게 달려오면서 충격적인 말을 꺼내게 되는데 저희 모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신고하신 주민분께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보내드린 택배를 보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님께 용돈과 함께 저희 식품을 함께 포장해서 드렸는데 워낙 누군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신 어머님은 고혈압으로 인해서 심장 발작을 일으킨 거였어요. 저는 그저 어머님과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용돈과 함께 정성스러운 편지 담아 보내드린 거였는데 저희가 잘 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으셨나 봐요. 결국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로 끝난 게 아니라 마음이 좋진 않지만 자신이 잘못한 행동들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저희는 잘 지내고 있고 행복한 가정 꾸리며 주변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을 도와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도움받은 사람들 또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겠죠.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신 군고구마 할아버지, 저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도 주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모른 척 하시지 말고 따뜻한 손길 한번 내밀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 하시는 일 잘 되셔서 행복한 가정생활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